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네, 요즘 들어서 날씨가 참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곧 5월부터는 스밍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같이 활발하게 소통해요. 오늘 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와서 하나의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댓글부터 읽어보죠. 닉네임 우잉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중학교 때 유럽 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 더 먹고 싶어서 죄송한데 한 개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더 먹긴 먹었는데요. 저 때문에 승무원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더 시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내식이 사실은 여행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식도락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으실 텐데 전직 승무원 출신인 늘스타가 소개하는 기내식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채널 끝까지 구독해주시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우잉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기내식을 더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내식 더 달라고 할 때 우선 무료일까요? 아니면 돈을 내고 유료로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탔다. 그때 기내식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식사 이렇게 있을 때에는 중간에 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간식을 드시다 보면은 또 배가 너무 불러서 두 번째 식사는 안 드실 수도 있고 첫 번째 식사는 드시고 탑승을 하셔서 안 드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서비스를 했을 때 기준으로 식사가 좀 여유롭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기내식 앙드레가 굉장히 양이 적을 수 있어요. 본인 식사량에 대비했을 때 그때는 식사 하나 더 먹어도 되는지 한번 상황을 여쭤보시고 만약에 오늘은 정말 모두 식사를 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스낵이 있는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낵으로는 보통 막걸리 쌀빵이나 치즈 피자 또는 신라면, 소짜컵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좀 보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간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6시간, 7시간 이상의 노선이라면 꼭 한번 물어보시고 배 부르게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비빔밥 때문에 탑승을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식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첫 번째 식사는 A, B, C, D 이렇게 구역이 있다면 A에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A, B 쪽에 있는 분들은 보통 본인이 드시고 싶었던 거를 초이스가 잘 되는데 C, D 쪽으로 점점 뒤로 갈수록 기내식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죠. 앞에서 비빔밥을 다 드셔버리면 뒤에서는 비빔밥 수량이 한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못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D존에 탑승했는데 앞에서부터 식사가 보통 항상 이래요. 첫 번째 식사는 앞에서부터 나오고 두 번째 식사는 저 비행기 꼬리칸에서부터 이렇게 역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내가 오늘 첫 번째 꼭 기내식을 비빔밥을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탑승하셨을 때 조용히 승무원 콜 버튼을 불러서 요청을 하세요. 제가 오늘 비빔밥을 먹고 싶은데 아니면 메뉴를 모른다. 승무원님 오늘 첫 번째 식사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고 이러이러한 메뉴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미리 제 것 좀 킵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식사 초이스에 걱정 없이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랑 연계돼서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내식을 조리해서 주나요? 이런 댓글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도 셰프 승무원이 탑승을 한다, 푸드 스타일링을 한다 이러한 기사들도 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는 그냥 이렇게 도시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앙드레가 딱 실리면 그 도자기 채로 오븐에 넣어서 그대로 포일 덮어져 있는 상태로 고객한테 드리죠. 고객은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드실 수가 있는 건데요.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부터는 호텔에서의 상차림으로 식전주, 아페리티프부터 시작해서 메인 디시 나오고 에피타이저, 식후주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호텔 코스 요리처럼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유닛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술안이면 술안이 이렇게 어떤 호일에 잠깐 담겨 있고
그리고 고기면 고기 이제 생고기 덩어리가 또 어떤 호일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조각조각이 하나씩 담겨 오면은 오븐에 넣어서 익혀야 되는 것들은 손님께 물어봐서 적당한 뭐 미디움 레어면 미디움 레어, 레어면 레어, 웰던이면 웰던, 그 굽기에 따라서 고기나 이런 생선을 조리하고요. 그렇게 조리한 것들을 또 꺼내서 푸드 스타일링을 저희가 다 배우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소스를 위에다 이렇게 또 뿌리고, 수란을 올려야 되는 요리 같은 경우는 수란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반조리가 된 것들을 하나하나 블록식으로 쌓아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하나하나 코스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내 안에 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조리를 따로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있다라는 거는 커피포트 같은 팟, 그리고 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븐, 이렇게 됩니다. 그 세 가지만 돌릴 수가 있고요. 뭐 불을 따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쁘게 보기 좋게 담아내면 되고요.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렇게 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만 설정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조립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 이코노미 라면은 신라면 소자컵에다가 뜨거운 물 그대로 정수기에서 부어서 드리는 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 조금 다른데, 이것도 물을 핫팟, 그 커피포트 같은 데다가 물을 끓일 때 황태 베이스 네모난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베이스가 딱 이렇게 물에 풀어지면 황태 국물이 나는 그런 거를 딱 넣고서는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봉지 라면을 또 한번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 그릇에다 담아내면 마치 불에서 조리한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아,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음식을 엄청 뭐 크게 조리하거나 불을 쓴다거나 칼을 쓴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이미 반조리된 유닛 같은 거를 예쁘게 담아서 내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내식은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이코노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케이터링 직원분들이나 사무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코노미식 단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탑승을 했을 때에도 기내 식사를 드리는 거가 가장 그 티켓값에 크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값은요 오로지 좌석과 그 비행기 기종 운행값, 그리고 뭐 안전 관련 그런 값들, 그야말로 수송수단으로서의 값이 지불이 된 거고요. 그리고 드리는 음료라든지 기내식은요 단가는 굉장히 저렴하고 손님한테 드리는 서비스의 개념인 거지, 이 기내식 단가가 특별하게 비싼 그런 음식들은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드셨던 전주 비빔밥, 그런 비빔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기내식에 크게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가는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그 영화에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내식은 하늘 위에서 내가 뭔가 먹는다, 요 정도의 묘미를 즐겨주셔야지, 좀 너무 기내식을 먹으러 왔는데 미슐랭 투어하듯이, 맛집 투어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내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늘스타는 승무원 출신이니까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뭐 대한항공 출신이었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백종원 선생님의 만능 고추장, 만능 양념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한항공으로 생각하면 양념 비빔 고추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빔 고추장이 튜브 타입으로 돼서 뭔지 아시죠? 쬐끄만한 치약처럼 되어 있는데 뿌리면 뭐든 맛있어져요. 심지어 저는 뜨끈한 빵에다가 뿌려서 먹어봤는데 빵에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쇠고기 가른 거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어서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하고 맛있는데, 요거를 어디다 뿌려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내식이 이게 치킨인지 비프인지 그런 걸 떠나서 요거 항상 뿌려서 드실 것, 이거는 미리 사이드로 요청하지 않으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내식에 없다, 뭐 설령 나는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해도 고추장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고기 같은 거는 또 미트볼 찍어서 먹으면 또 맛있기 때문에 항상 튜브 타입의 고추장 하나, 두 개씩 달라고 요청을 하면 승무원들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벼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근데 20개, 30개 달라 그러면 저희가 못 드려요. 이거는 승객수 대비 한 30% 정도밖에 안 실리기 때문에 고추장이 항상 늘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유럽 여행 갈 때 갖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내에서 면세품으로 박스로 팔아요. 이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공통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게 탐이 나신다 하면 기내에서 사시면 됩니다.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의 또 계절 메뉴로 비빔국수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뿐 상태로 그냥 드시니까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면만 이코노미 기준입니다. 면만 나오고 비빔장 나와서 이렇게 뿌리면요 약간 안 풀어져요. 이때 승무원한테 얼음하고요 스프라이트를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랑 얼음이랑 적절하게 넣어서 비빔국수 위에 얼음을 몇 조각 넣고 그 위에 스프라이트를 촉촉하게 살짝만 뿌려줘요. 살짝 뭐 가랑비 내린 것처럼. 그런 다음에 비벼서 먹으면 와, 비빔국수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쇠고기 사르르 갈린 거에다가 살얼음기 있고 그리고 또 새콤달콤한 그 비빔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빔국수가 탑재되는 노선에 한해서 대한항공 타시면 드셔보실 것, 이렇게 드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 기내식 특집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 늘스타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요 댓글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그러면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